패배는 병가 지상사라는 병법서의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란 뜻이지요. 이런 만국 공통의 전쟁의 원리에도 자신의 전쟁 커리어에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무결점의 왕들이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말이죠. 한 번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은 장군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전장에서는 아군 병사들의 큰 사기를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싸웠다면 승정보를 불러낸 우리나라의 불세출의 장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필은 고려의 개국공신입니다. 고리건국 당시 30대 중후반의 나이로 왕건의 신임을 받아 오른판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근필의 무패 커리어의 초반은 북방의 이민족들을 물리치며 시작됩니다. 당시 골치가 썩을 정도로 자주 출몰하는 날랜 이민족들을 상대로 마치 파리 잡듯이 그들을 썰어내었던 유근필은 이후 이민족 주장들을 모아서 술을 조금 먹인 후 그만 깝치라고 협박하여 그 수하까지 1500명을 단숨에 복종시켰습니다. 이는 아마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타고난 카리스마가 작용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 유명한 고창 전투에서 패배를 하여 도주를 하고 있던 왕건을 구출해내며 초기 고려의 구국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지요. 그렇게 유근필은 고려가 세워지는데 4번 타자 겸 9원 투수 역을 톡톡히 해내며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다음은 이성계입니다. 한국사 전체를 들어 최고의 보우 마스터였던 이성계는 개인 전투력뿐만 아니라 병사를 다루는 능력 또한 출중한 천생무골의 장수였습니다. 이성계의 전투법은 자신이 선두가 되어서 돌격하는 돌격형의 전투와 인간공성기를 방불케 하는 선두형의 전투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우선 필마로 적진으로 달려가서 우선 적의 수장의 목을 잘라내어 적의 사기를 바닥을 치게 만든 후 적을 섬멸하는 일기토 형식의 전쟁을 즐겨하였습니다. 특히 고려 말 흉포함이 극을 달했던 왜구들과 여진족을 상대로 이 방법을 써서 전장을 대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심의 재림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후 조선을 세울 때까지 있었던 모든 전투에서 무패의 전공을 이뤄냅니다. 이분이 언제 나오실까 하셨죠? 바로 고담덕 광개토 대왕님입니다. 사실 광개토 대왕의 전쟁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9세까지 23년 동안 고구려에 인접한 모든 세력과 전쟁을 벌여서 불모지와 같은 산골짜기 국가를 동북방의 패권국으로 위상을 떨치게 한 한국사 최강의 정복자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한국사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로 추존된 첫 번째 왕이지요. 광개토 대왕의 전투에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싸우는 곳마다 족족 이기기만 하여서 굴곡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당시 고구려군과 백성들은 대왕이 전장길에 올랐다고 하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왕의 전쟁 이꼴 승리 또는 영토 확장이라는 노래를 부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아쉬운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단명을 하여 그 야망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후즉위한 장수왕은 비록 광개토 대왕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긴 하였으나 창끝을 중국 대륙보다 한반도 쪽으로 돌린 점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우리나라의 왕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정복자의 면모가 있어 그 위대함이 더욱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두말하면 입 아픈 우리나라의 구국 영웅이시지요. 사실 충무공 이순신 하면 다들 수군의 제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수군에서 지휘관을 잡기 전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여진족을 소탕함으로써 그 전적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족의 약탈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는데 이순신이 수장으로 오르며 여진족의 약탈은 평정이 됩니다. 이는 벌써 전쟁 영웅의 그 싹을 볼 수 있는 전초전이었지요. 하지만 역시 본격적으로 그 걸출함을 뽐내었던 것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였습니다. 임진왜란은 말이 왜란이지 조선으로는 그 명운의 당락이 결정되는 때였습니다. 모든 육지들이 외에게 점령을 당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단 해안권을 이 구국 영웅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군대 중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항복한 상황에서 지방의 해군 함대가 살아남아 적에게 홀로 농성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선을 버리지 않았는지 수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업을 이룬 장군을 동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에 내려주십니다. 이순신은 모든 육군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먼저 차단하였고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히 전장의 중심을 해로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 뒤는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외란의 모든 작은 전쟁과 대첩에서 조선에는 피해가 거의 없이 왜군을 빤스런하게 하는 동서고금에 다시 없는 먼치킨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협을 이뤄냈다는 것인데요. 이순신이 성웅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적군에게조차 경애의 존경을 받는 인간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순신의 전적은 역사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에 그 수치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의 명운을 건 승부에서 이처럼 한국사의 길이 남을 위인들과 그들을 따랐던 우리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명맥을 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그 숭고한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